어둠 속에서 천천히 밝아오는 무대. 3천석 규모의 중국 CCTV 메인 스튜디오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대 중앙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고 당당해요.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은 숨죽이듯 조용해집니다. 이 한국 가수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은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중국 관객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한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객석에서는 자발적으로 3,000명의 목소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우러진 이 순간 무대 위 가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곡이 끝나고 무대는 잠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립 박수와 함께 나우나를 연호하는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30년 만에 중국 무대에 다시 선 나우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스 아시아 문화 특파원 사라 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CCTV에서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이 자리에 초청된 한국 가수가 바로 국민 가수 나우나라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십 년간 중국 무대에 서지 않았거든요. 많은 서양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나우나의 노래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외국 문화에 목말라 있던 중국인들에게 나우나의 깊은 음색과 호소력 있는 가창력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의 노래는 국경을 넘어 많은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중국 내에서도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중 관계가 점점 냉각되면서 나우나의 중국 활동도 자연스럽게 중단됐어요. 세월이 흐르고 한류가 확산되었지만 나우나는 중국 무대에 다시 서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소식이 더욱 놀라웠던 거예요.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 나우나의 매니지먼트를 접촉했어요.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더군요. 처음 중국 CCTV로부터 제안이 왔을 때 나우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대요. 30년이 지난 후 중국 관객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고 복잡한 한중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공연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고민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결정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 팬들의 감동적인 메시지였죠. CCTV 프로그램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전역에서 다시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팬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대요. 특히 6070대 중국 팬들이 SNS를 통해 보내온 메시지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네요. 저는 그 메시지 중 일부를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베이징에 사는 67세 왕위라는 팬은 30년 전 나우나의 사랑과 진실, 노래를 듣고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다는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상하이의 65세 리메이라는 여성은 1988년 처음 접한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고요. 그 진심이 느껴지는 메시지들을 보면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팬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나우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결국 CCTV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대요.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젊은 열정이 느껴졌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물었을 때 나우나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으며 자신이 중국 무대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목소리로 중국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에서 음악에 대한 깊은 진정성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나우나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50년 넘게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로 남아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한 인기나 명성을 넘어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나우나의 중국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서구 언론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문화적 사건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요. 반세기 동안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온 거장이 중국 대륙을 다시 한번 감동시킬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 울려 퍼질 그 순간 두 나라 사이의 음악으로 다리가 놓이는 역사적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저는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우나 선생님의 중국 공연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중국 내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중국 최대 SNS 플랫폼인 웨이보에서는 나우나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중국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죠. 그들의 헤드라인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전설적인 한국 가수가 33년 만에 중국 무대에 선다. 이 특별한 순간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이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공항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모여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팬들의 연령대였어요. 608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30년도 더 된 나훈아의 옛 앨범 재킷과 포스터를 들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팬심과 감동이 느껴졌어요. 나훈아 선생님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 중국인 노부부가 떨리는 손으로 나훈아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1988년 베이징에서 열린 나훈아의 공연을 봤다고 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말에 두 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보였어요. 그것은 나훈아의 사랑과 진실 앨범이었죠. 테이프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그들의 추억만큼은 여전히 생생해 보였어요. CCTV 음향 감독 리쥐는 나훈아 선생님이 한 소절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공연 당일이 다가왔어요. 베이징 CCTV 메인 스튜디오에는 이미 새벽부터 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스튜디오 주변은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중국 전역에서 온 나훈아의 팬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 음악 교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나훈아의 무대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기 시작했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베이징 CCTV 메인 스튜디오는 3천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고,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 교류 프로그램이 오후 7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국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했죠. 저는 취재 특별 허가를 받아 무대 옆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후반부, 사회자가 나훈아 선생님을 소개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 나훈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1980년대 나훈아 선생님의 중국 공연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나훈아가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에 객석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죠. 특히 나이 지긋한 관객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영상이 끝나고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자 그곳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나훈아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첫 소절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 시작하자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의 깊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리운 내 고향 언덕길에.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5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었거든요. 중국 관객들도 조용히 그의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의 감정과 진심이 전해지는 듯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한국어 가사에 그저 귀 기울이는 정도였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마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을 때 객석 곳곳에서는 이미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이 보였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고 있었죠.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카메라는 객석의 표정들을 담아냈어요. 젊은 관객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감동에 빠져 있었죠. 이 모습을 본 나훈아 선생님의 눈가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이어서 나훈아 선생님은 짧은 소감을 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통역사가 중국어로 전하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젊은 관객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공연을 마친 후 저는 현장에서 몇몇 중국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한 70대 중국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했죠. 이 노래, 우리 부부가 처음 춤을 추던 곡이었어요. 한국어로 들으니 더 감동적이네요. 나훈아라는 가수가 이렇게 위대한 아티스트인지 몰랐습니다. 유명 중국 가수 왕펑도 백스테이지에서 나훈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감격스럽게 말했죠. 나훈아 선생님은 정말 음악으로 국경을 초월한 분입니다. 그분의 노래에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깊은 감정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중국 가수들도 많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중국의 각종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 클립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한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 한국 노래를 모르지만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감동받았다. 이 공연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언어와 문화,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힘을 말이죠. 공연장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나훈아 선생님이 리허설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 내가 중국 무대에 서는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 이제는 더욱 와닿았어요.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한국 음악의 품격과 깊이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나훈아 선생님의 중국 CCTV 공연이 끝난 직후 중국과 한국의 SNS는 그야말로 들썩였어요. 한국에서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나훈아 중국 공연이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일부 젊은 층까지도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73세의 나이에 이런 무대를 보여주다니. 진정한 아티스트다. 한중 관계가 좋아지려면 정치보다 이런 문화 교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댓글들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구었어요. 특히 한중 관계에 관한 정치적 언급도 많았는데 문화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죠. 이는 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공연 다음 날 중국의 주요 신문들도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인민일보는 일면에 음악으로 이어진 한중 우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황구시보는 50년 경력의 한국 가수,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죠. 심지어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들까지도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한국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주요 방송사들은 뉴스 시간에 나훈아 선생님의 중국 공연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고 신문들은 나훈아 30년 만에 중국을 다시 사로잡다. 한류의 원조, 나훈아의 귀환과 같은 헤드라인으로 크게 보도했죠. 더욱 흥미로웠던 건 이 소식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언론에까지 알려졌다는 점이에요. 워싱턴 포스트는 음악이 외교보다 앞서다 한국 가수 나훈아의 중국 공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한중 관계, 음악으로 해빙 무드라고 보도했어요. 서양 언론들은 특히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보여준 나훈아 선생님의 부러지지 않는 열정에 주목했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는 하나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감동을 느끼죠. 그것이 음악의 힘이고 제가 50년 넘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중국 공연은 그저 하나의 문화 행사가 아니라 음악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그의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외교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공연 마지막에 나훈아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중국 공연 이후 일어난 변화와 그가 남긴 깊은 음악적 울림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중국 베이징 CCTV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베이징의 거리는 나훈아의 노래로 가득했어요. 택시 기사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따라 부르고 카페에서는 사랑과 진실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고 있었죠. 공연을 본 중국인들은 SNS에 자신들의 감상을 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중국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어요. 이 노래가 가진 특별한 힘은 무엇일까요?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리운 내 고향 언덕길에 서 있노라면 철없이 뛰놀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아름답던 꿈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 언덕에 다시 서고 싶어라. 이 가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요. 중국 역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나라이기에
많은 중국인들에게 고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추억과 정서가 담긴 마음의 원천이죠. 나훈아 선생님의 깊은 목소리로 전해진 이 감정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중국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베이징 음악평론가 장이민은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중국의 전통 민요, 향수상저와 정서적으로 닮아 있다고 평했어요. 두 노래 모두 현대화 속에서 잊혀가는 고향과 전통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객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나훈아 선생님의 또 다른 히트곡 3호곡도 중국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 노래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곡인데 특히 나훈아 선생님 특유의 벨칸토 창법과 폭발적인 고음이 돋보이는 곡이에요. 중국의 젊은 음악 평론가 리우 지아는 나훈아의 3호곡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와 표현력은 세대를 초월한다면서 현재 중국 가요계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는 드물다고 평가했어요. 공연 실황을 담은 영상은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2,400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들은 대부분 감동적인 내용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에 영상을 틀었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 진행될수록 눈물이 났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그리움이 느껴졌다. 언어는 달라도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지금 가수들의 노래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런 감정의 깊이가 부족하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음악인데 이제 나도 그 감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호곡의 후반부 고음에서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다. 이런 반응들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중국 음악계에서도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적 특징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중앙음악원의 왕 교수는 나훈아의 무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특별 강의를 열었죠. 왕 교수는 나훈아의 음악이 가진 특별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 그의 독특한 바이브레이션 기법은 감정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둘째, 그의 목소리는 낮은 음역대에서는 깊고 풍부하며 고음에서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셋째, 그의 무대 매너와 표정은 노래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해 관객들의 몰입을 극대화한다. 실제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은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면이 많아요. 그의 대표곡인 홍시를 예로 들면 일반 트로트 가수들이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음역대와 창법이 요구되죠. 특히 익어가는 저 홍시처럼이라는 구절에서 보여주는 부드러운 전환과 감정 표현은 나훈아 선생님만의 독특한 기법이에요. 베이징 공연에서 나훈아 선생님은 홍시를 부르며 무대 위에서 눈을 감고 깊은 감정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은 중국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순간 중 하나였어요. 한 중국 네티즌은 그가 눈을 감고 노래할 때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며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확실히 전달받았다고 댓글을 남겼죠. 중국을 떠나는 날, 나훈아 선생님은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제 노래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수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특히 자네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소를 부를 때 느낀 관객들의 반응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어와 국적은 다르지만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50년 넘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네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소는 나훈아 선생님의 또 다른 명곡이에요. 이 노래의 진가는 그 독특한 서정성에 있어요. 대부분의 트로트가 4박자 리듬을 따르는 데 반해 이 곡은 3박자의 왈츠 느낌을 가미해 더욱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또한 산 너머 저 마을에 그 집 말일세라는 구절은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 풍경을 봄이면 진달래꽃 피는 그 고개라는 부분은 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해 동양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요. 이런 서정성은 중국의 전통 음악과도 맞닿아 있어 중국 관객들이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중국 음악학자 리핑은 나훈아의 음악에는 동양적 서정성과 서구적 발성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현대 음악가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어요. 공항에는 약 300여 명의 중국 팬들이 나훈아 선생님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 중에는 공연장에서 감동받아 즉흥적으로 공항까지 찾아온 이들도 있었죠. 한 40대 중국 남성은 아버지의 LP 레코드를 들고 와 사인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자주 들으셨어요. 특히 울긴 왜 울어를 무척 좋아하셨는데 이번에 그 노래를 직접 들으면서
그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울긴 왜 울어는 나훈아 선생님의 초기 히트곡으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깊은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곡이에요. 이 노래의 특징은 처음에는 담담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감정이 고조되면서 후반부에는 강렬한 고음으로 폭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울긴 왜 울어, 나 때문에 울긴 왜 울어라는 구절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절절한 감정 표현은 언어를 초월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훈아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껏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에서 음악으로 이어진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결이 느껴졌죠. 한국으로 돌아온 나훈아 선생님을 향한 국내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그의 중국 공연 영상은 한국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다뤄졌고 음원 사이트에서는 그의 옛 노래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죠. 고향으로 가는 길은 발매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차트 상위권에 다시 올랐어요.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대표곡 영영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영영의 음악적 특징은 단순한 멜로디 라인에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나훈아 선생님의 특별한 표현력에 있어요. 영영 내 곁에 없어도 영영 내 맘에 살아서라는 구절은 단 몇 개의 음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가 전달하는 감정의 깊이는 무한해요. 이런 단순함 속의 깊이가 중국 관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2030세대도 나훈아의 음악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서울의 한 대학 음악 동아리는 나훈아의 홍시를 재해석한 커버 영상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됐고 일부 힙합 아티스트들은 나훈아의 3호곡을 샘플링한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귀국 일주일 후 나훈아 선생님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중국 공연의 소회를 밝혔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관객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고향으로 가는 길을 부를 때 언어는 달라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감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3호곡의 클라이맥스에서 객석의 반응을 보며 음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나훈아 선생님의 감동적인 무대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중국 공연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진정한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문화 교류의 순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 문화 특파원 사라 김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주파수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